이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이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날씨 되게 추워졌습니다. 가을도 없이 바로 훅 하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고할 때는 오늘 원래 전국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날짜가 지금 되게 어정쩡해요. 9월달 거를 하려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10월달 거는 아직 10월달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국 시장 분석은 10월달이 끝나고 다다음 주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분쟁 발생했는 이 사례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자주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책임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사례를 바탕으로 매도인의 책임, 매수인의 책임, 또 임대인의 책임,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월세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계약을 진행했는데 잔금 지급일을 이 세입자가 계약 만기되는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매매든 임대차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되는 집을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할 때 공실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특히 살고 있는 집을 보게 되면 그 집 상황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삥 둘러보고 나가는 거지 일일이 남의 집을 꼼꼼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특약 관련되는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 나가고 난 이후에도 6개월이 훨씬 더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작성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매 특약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내부 시설물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가 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약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약을 작성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하고 동행해서 다시 한번 집을 보게 됐는데 계약 당시에 미처 발견 못했던 하자가 여러 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게 되었고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내부 시설물을 정상 작동되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매수인분이 저에게 계약서대로 정상 작동되게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이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잔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수리를 하는 게 최선의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약대로 매도인에게 정상 작동되게 해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매도인이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사소한 문제였고 2가지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실 바로 옆 방에 문틀이 벽가 불룩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번째, 화장실에 벽 타일이 쭉 금이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여기에 약 3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임대인분은 원래는 멀쩡했던 집인데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고장을 냈는 거다. 임차인분은 들어올 때부터 원래부터 이랬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도중에 발생된 하자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매도인과
세입자는 서로 주장이 당연히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런 특약을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작성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제가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특히 임차인분들, 임대인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임차인은 3년 전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 이랬다. 매도인이자 임대인은 아니 당신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집은 깨끗해서 근데 당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뜨려서 쌍방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왔을 당시에 사진과 영상 찍어둔 게 혹시 있냐? 쌍방이 없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쌍방 과실입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서로가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니 책임 소재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반반 하는 것도 두 분이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책임 소재를 하나씩 따집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저는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요. 네이버 지식인이자 엑스퍼트입니다. 이런 분쟁 해결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실내건축 기능사 자격증을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 수리, 보수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심리 관련되는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책임 소재를 하나부터 이제 짚어 나갔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과 벽 타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시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이야. 하지 않는 딴에는 바닥 타일은 대부분 시설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면은 보수를 받으시면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면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깨어졌으면 한 장 수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깨어졌잖아요. 한 장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문틀 배부른 현상 때문인데 이거는 세 사람에게 견적을 받는데 각각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이건 누수다. 오히려 배관이 터졌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아니 단순히 이거는 물을 쏟아가지고 그 물을 먹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한 사람은 아니 이게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다 의견이 각각이었습니다. 누수 탐지를 했는 결과 다행히도 누수는 아니었고요. 화장실 배수구 문제였는데 배수구를 파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 한 주먹 나왔어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오랫동안 끼어가지고 배수구가 반 이상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이 반 되는 물을 흘려보낼 때마다 물들이 배관을 타고 콘크리트를 타고 바로 옆방까지 침범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물이. 문틀은 보통 우리 MDF라고 하잖아요. 일부는 나무고 일부는 톱밥이기도 하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질들은 물을 먹으면은 물을 쫙 빨아 당기게 되어 있어요.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필름이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가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은 이게 이렇게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가 불러 있었던 거니까 사용상의 부주의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입자분이 문틀 수리비 1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반반 부담을 하게 됐고 문틀 보수했는 비용 임차인이 다 부담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잘못하면은 일이 커지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약 작성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다 능력이 똑같지 않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아파트를 하는 분들 중에도 민법을 잘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분쟁 해결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장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세금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특약을 작성하실 때 첫 번째,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래하시려는 물건 연식에 따라서 이 특약사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는 가격 조율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시설물을 어느 부분은 이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 어느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현 시설물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이 특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이고 엑스퍼트라고 했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요 아래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결제하시고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이버 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작성하실 때 하자와 수리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특약을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무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